안녕하세요. 문사탕 문서영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질문받은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질문입니다. 한 3분 전에 캡처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 질문 보자마자 핸드폰을 켰어요. 꼭 영상을 찍어서 답해드리고 싶다라는 뭔가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표 분석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표 분석이 실제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 전부 다 그 내용을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훈련해서 실수까지 안 하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 달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매일매일 표 분석을 하루에 1시간씩 하면 표 분석을 꼭 다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자, 표 분석의 모든 내용 여기에 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총정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커리큘럼은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뭐 EBS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학교 교과서라든지 이런 거에서 표 분석을 따로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만점 맞아야 되니까 얘들아 이 문제를 보면 꼭 이렇게 풀어 막 이렇게 해서 유형을 나눠 놓은 거죠. 근데 이 유형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표 분석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비율, 절대치, 증가율 이 세 가지가 전부 다예요. 물론 선생님이 이거를 계층이동 그리고 빈곤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비율, 절대치, 증가율이 전부 다입니다. 상승이동이 더 많아, 하강이동이 더 많아, 절대치 대소구분하는 거죠. 야, 자녀 계층 대비 일치 비율과 그 다음 부모 계층 대비 일치 비율이 뭐야? 결국 분모분의 분자 설정하는 비율 문제입니다. 그리고 빈곤율, 빈곤선 이것도 결국은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이러면서 결국은 비율의 문제로 귀결되죠. 어떤 주제가 나와도 비율과 절대치와 증가율로 전부 풀 수 있습니다. 이게 표 분석의 핵심이에요. 제발 비율을 보고 절대치랑 헷갈리지 마. 얘들아, 증가율이 무엇을 의미하니? 어떤 수치를 받아들였을 때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게 하고자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저기 이제 점점 산으로 가고 있죠. 변별력을 위한. 자, 어쨌든 표 분석은 선생님의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비율, 절대치, 증가율. 그 다음, 계층이동, 그리고 빈곤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얘기하면 바로 비율, 절대치, 증가율입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다가 결국 여기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제일 좋은 건 그래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계층 이동은 100% 나오죠. 그러니 차라리 계층 이동부터 접근을 하는 게 뭐라도 하나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면에서는 저는 계층 이동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비율, 절대치, 증가율, 계층 이동, 그리고 빈곤. 선생님이 영상 밑에 플레이리스트를 걸어둘게요. 그러면 그 표 분석에서 본인이 필요한 그 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주제, 비율, 절대치, 증가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구성은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분모분의 분자 잘 설정하고 그 비율이 무엇인지 의미 파악하고 그리고 절대치 대소구분할 줄 알고 증가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면 전부 다인데 시험장에 가면 멍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유형을 나눠두었습니다. 선생님의 기준에서는 비율, 절대치, 증가율을 구분한 후 세 가지 유형을 나눴습니다. 비율, 비율, 전체 비율, 전체 파트 각각 비율,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 즉,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유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풀이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예요. 다시 뭐라고? 비율, 비율, 전체 비율, 전체 파트 각각 비율,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표 분석 강의를 본 학생들은 요 세 가지가 익숙할 거예요. 근데 실제 선생님의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올해에는 하나의 주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최대, 최소입니다. 최대, 최소도 결국은 비율, 절대치, 증가율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한 것처럼 그 유형으로 편하게, 익숙하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생님이 최대, 최소라고 하는 이런 유형을 하나 추가했어요. 이유는 작년 수능 문제 때문입니다. 애기들이 작년 수능 문제 어려워했더라고요. 오답률이 무려 80%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한다면 이걸 차라리 유형화시켜서 이거를 좀 더 공부를 쉽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선생님의 최대 최소가 하나 더 있는데 조만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이거 오프라인에선 계속 수업을 하는데 이 유튜브 온라인에 이게 자꾸 욕심이 생겨요. 이거 나중에 올려야지,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올려줘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프라인은 이게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애기 알아? 이렇게 막 피드백을 하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그게 안 되니까 완벽하게 딱
만들어서 올리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체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능 전에, 아니죠, 10월 중순 가기 전에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층이동입니다. 계층이동 선생님의 영상에선 3가지로 보면 돼요. 계층이동의 기본 내용, 그리고 계층이동 박스 채우는 방법, 그리고 계층이동의 대표적인 문제 7문제인데 실제로 여기서 몇 개가 더 추가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걸 작년에 찍었을 때는 작년 수능 문제나 올해 평가원 문제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트렌드라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약속 삼아서 꼭 계층 이동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 빈곤입니다. 빈곤 문제는 지금은 약간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2016학년도까지만 해도 빈곤선이라는 빈곤율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문제가 대표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의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런 혜택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 분석은 크게 3가지로 되어 있다. 비효절대지진가요, 계층이동, 빈곤. 근데 이 2개도 결국은 비효절대지진가요가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면 다 이걸 접목해서 풀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얘네 둘은 완벽하게 주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얘는 계층이동, 상승이동, 하강이동, 계층이동 박스를 채우는 게 포인트. 빈곤은 절대빈곤, 상대빈곤 구분하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요즘의 표 분석 같은 경우는 상대빈곤 선을 중심으로 복지 혜택을 어느 정도 받는 건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비율, 절대지, 증가율. 비율, 전체 비율, 전체 파트 각각 비율,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 그리고 선생님이 조만간 업로드할 최대 최소까지 선생님이 영상 올렸잖아요. 약속합니다. 꼭 최대 최소 올려드릴게요.